이제 완전히 갔네? 벽에 낙서까지 하네? 잊은 줄 알았지.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 여기 치매에 걸린 것 같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말, 같은 표정. 자식들은 이제 기억도 못한다며 비웃었죠. 그런데요. 이 할머니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보고 있었죠. 누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는지, 누가 제 손에 서류를 쥐어줬는지까지.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정숙입니다. 올해로 73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5년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요. 남편이 평생 사업하며 모은 돈으로 산 2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작지만 제겐 전부였습니다. 요즘 창밖을 보면요. 문득 40년 전 생각이 나더군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고 저는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웃으며 장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이야.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제 통장을 노릴 줄은요. 오늘도 메모장을 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졌습니다. 3년 전부터 쓴 거였습니다. 오늘 온 사람. 매일 적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적었습니다. 어제 선우, 통장 이야기 또 꺼냄. 그저께 미란, 요양원 팸플릿 두고 감. 오늘은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척 해야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 좋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45해를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낯선 사람처럼 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점심을 먹었나?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시작됐구나.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누군지 아세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글쎄 누군데,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묘한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 예약했어요. 내일 같이 가요. 검사 좀 받아보시죠. 병원이요? 어떤 병원인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오네. 이제 진단서만 받으면. 쉬. 나중에 얘기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그러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가 있었습니다. 사과 조각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깎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쓴맛이 났습니다. 진단서라. 무슨 진단서일까요?
치매 진단서겠죠? 그걸 받으면 뭘 할 건가요? 저를 어디 보낼 건가요? 아니면 제 재산을 가져갈 건가요? 저는 메모장을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우, 미란, 날 못 알아보는 척했음. 둘의 반응 기뻐함.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치매인 척하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궁금했으니까요. 제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구나. 무슨 검사를 받을까요? 어떤 진단이 나올까요? 의사한테 뭐라고 할까요? 준비해야겠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내 자식이 날 버리려 하는구나.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거겠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겠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두고 보자.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내일부터는 울면 안 됩니다. 치매 환자는 눈물도 잊어버리니까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을 그렸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긴 싸움에.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왔습니다. 8시였습니다. 엄마, 병원 갈 준비 됐어요? 저는 멍하니 봤습니다. 병원이요? 아들의 눈빛이 또 반짝였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검사 받으러 간다고. 아, 그랬나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엄마. 병원까지 차로 20분이었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대기실에 며느리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 머뭇거렸습니다. 93이요? 그럼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모르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단어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 틀렸습니다. 일부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네. 20분 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뒤에 다시 와야 돼요. MRI 찍으래요. 그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야? 의사가 치매 의심된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속삭였지만 다 들렸습니다. 응. 일주일 뒤. 그때 진단서 나오면 바로 준비하자. 무슨 준비일까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막내딸 소연이도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 결과 나왔어요. 그래? 치매래요. 초기 치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했어요. 연기였습니다. 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다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위험해요. 불도 끄는 거 잊으시고 문 잠그는 것도 까먹으시잖아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요양원.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 안 갈래?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일 찾아뵐 수 없잖아요. 거기 가시면 사람들도 많고 관리도 받으시고. 싫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선우도 바쁘고 힘들다고? 누가 힘든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요양원 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웃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보실래요? 둘러만 보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요양원에 갔습니다. 정말 깨끗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아파트 열쇠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잘 쉬세요. 자주 올게요.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낯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해. 혹시라도 엄마가 정신 차리면. 괜찮아. 어차피 엄마는 몰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집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치매니까 몰래 서류를 처리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중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화도, 방금 주차장에서의 대화도. 다. 저는 녹음기를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전쟁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너희가 사기꾼인지 곧 밝혀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방송이 나왔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했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가족들 자주 와요? 글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말하면 안 됐습니다. 치매 환자는 대화를 잘 못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을 건넸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참, 어르신, 오늘 따님 오셨었어요. 딸이요? 네, 키가 크시던데,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며느리였습니다. 딸이 아니라,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어르신 통장 찾으러 오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통장이요? 네, 어르신 방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찾아드렸어요. 찾았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옷장 서랍에 있더라고요. 가져가셨어요. 가져갔구나. 입결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랬군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따님이 관리하신대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잘했어. 그 통장은 가짜였습니다. 잔액이 50만 원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일부러 놔둔 거였습니다. 진짜 통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며느리가 가져간 건 미끼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네.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 밑을 살폈습니다.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손자 도연이가 사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볍고 좋아요. 인터넷도 되고요. 그때는 왜 사주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도연이가 알고 있었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쳤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해. 혹시라도 엄마가 정신 차리면. 괜찮아. 어차피 엄마는 몰라.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치매 맞죠? 진단서 꼭 필요해요. 의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진단서 발급해드리죠. 감사합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저는 파일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귀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의 대화, 차 안에서의 대화, 전화 통화, 다 있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본, 중요한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노리는 대화, 며느리가 통장을 찾으려는 대화, 딸이 요양원을 권유하는 대화, 모두 한 파일에 모았습니다. 재생해봤습니다. 10분짜리 파일이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됐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도연이에게,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증거자료 보관 부탁, 전송 완료. 노트북을 껐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멀쩡해. 기억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멀쩡하고, 모든 게 멀쩡했습니다. 다만,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를.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50만 원밖에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다른 통장을 찾을까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통장은 안전했으니까요. 은행 금고에 비밀번호는 저만 알았습니다. 도연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때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순찰이었습니다.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손잡이를 살짝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심해야 해. 아무도 믿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기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내일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느린 말투로, 완벽한 치매 환자로. 할 수 있어. 이미 일주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끝까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엄마, 통장 말인데요. 시작됐구나. 저는 멍하니 봤습니다. 통장이요? 네, 미란이가 가져갔다던데. 기억 안 나세요? 글쎄요. 누가 가져갔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5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통장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통장 있었나?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으셨잖아요.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보험금이요? 네, 2억 원이었어요. 어디 넣어두셨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을성이 떨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중요해요. 집도 팔아야 하고, 요양원 비용도 내야 하고. 집을 팔아요? 네. 엄마 혼자 살 집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계실 거고. 드디어 본색이 나오네.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하지만, 엄마, 제발 들어요. 집 팔아서 엄마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쓸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요.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통장 생각나면 꼭 말씀하세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방금 대화가 다 녹음됐습니다. 잘했어. 오후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통장 찾았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았다면서요? 내 다른 통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세요. 치매 환자분들이 다 그래요. 중요한 건 잊어버리시고. 혹시 어르신 짐 더 있었나요? 옷장이나 침대 밑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발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였습니다. 간호사와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았습니다. 침대 밑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숨겨뒀을까요? 혹시 은행에 문의해 보셨어요? 해봤는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요.
어르신이 직접 가셔야 한대요. 그럼 모시고 가보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둘이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은행에 데려갈 생각이구나. 예상했던 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녹음한 파일을 옮겼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며느리와 간호사의 대화, 모두 저장했습니다. 파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조금만 더. 결정적인 순간까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도연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고마워. 그때 뵐게요. 할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일. 남편이 떠난 지 5년이었습니다. 그날이면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그날이야. 모든 걸 끝낼 날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았습니다. 모든 걸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그때 당신한테 다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가 뭘 했는지 다 말해 줄게요. 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하늘에서. 조용히. 저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그때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 거짓이, 욕심이, 배신이. 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웃을지, 누가 울지 곧 알게 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산책, 저녁 식사,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짧게 왔습니다. 10분, 길어야 20분. 엄마, 잘 지내죠? 응. 식사 잘하세요? 응.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찾고 나서부터요.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딸 소연이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그냥 그래.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집에 들어갔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요? 네. 비어있으니까 아깝다고 그냥 살기로 했대요. 그랬구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운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제가 평생 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지켰습니다. 딸이 나간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참아. 지금 화내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도연아, 너 오빠네 집 갔니? 아뇨, 왜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이한테는 아직 말하면 안 됐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짐 가져오셨대요. 짐이요? 네. 아드님 부인이 보내셨대요. 옷이랑 이것저것이요.
복도에 박스가 있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옷은 없었습니다. 이것들만 보냈구나. 다른 박스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결혼 사진, 가족 사진. 하지만 액자는 없었습니다. 사진만 뽑아서 보냈습니다. 액자는 버렸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집에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어요. 내 물건들도 다 버렸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날 거예요. 그때 다 돌려놓을게요. 우리 집, 우리 추억. 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집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작은 베란다, 남편과 차를 마시던 곳, 아들이 어렸을 때 놀던 곳, 온통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내 공간이 아니구나. 아들 부부가 거기 있습니다. 제 침대에서 잡니다. 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도둑들.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서랍을 뒤집니다. 뭔가를 찾습니다. 돈이 되는 걸, 팔 수 있는 걸. 아들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를 봅니다.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빨리 명의 변경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지? 찾아야 하는데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 봐라. 속삭였습니다. 집도 가져가고, 통장도 찾고, 내 물건도 버리고, 다 해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좋았습니다. 깨어있게 했습니다. 분노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기억해. 이 순간을, 이 배신을, 이 고통을 다 기억해서 갚아줄 거야. 반드시.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일. 그날이야. 모든 걸 끝낼 날. 진실을 밝힐 날. 복수를 완성할 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차갑게, 서늘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너희가 뭘 빼앗았는지, 누구를 속였는지 다 드러날 거야.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도연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모시러 왔어요. 고맙다. 도연아.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가 운전했습니다. 조용히 달렸습니다. 할머니. 응? 오늘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큰아버지네도 오래요. 알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가구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소파가 달랐습니다. 커튼도 새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딸 소연이도 왔습니다. 엄마 오셨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내가 오는 게 불편하구나.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 사상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놓였습니다. 액자가 달랐습니다. 새 액자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버렸겠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일어서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어때요? 그냥 그래. 힘드시죠? 아니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잘하시죠? 응. 간호사들이 잘해드려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제가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숙 씨,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를 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유언장 관련입니다. 유언장. 그 단어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엄마가 치매신데 무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정숙 씨께서 석 달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 전이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치매 판정 받으셨어요.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진단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공증도 마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후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가짜였으니까요. 저는 멀쩡했으니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셨는데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재생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나 박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잊은 건 기억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플 때 뭘 하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다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빨리 해. 혹시라도 엄마가 정신 차리면. 괜찮아. 어차피 엄마는 몰라. 녹음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통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세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말하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치매 맞죠? 진단서 꼭 필요해요. 모든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확하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을 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확하게, 또렷하게.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
아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아내가 뭘 하는지. 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입 닥쳐.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녹음을 들을 차례. 변호사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배신의 기록들이 모두 공개될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보였습니다. 시간도 보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대해 말하는 소리. 엄마 집 내 이름으로 바꿔야지. 며느리가 통장을 찾으며 말하는 소리. 보험금 2억이라며? 어디 숨겼을까? 딸이 전화로 말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재산 나도 몫 있어. 나중에 나눠줘. 소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저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차갑게. 넌 관심도 없으면서 돈은 받으려고 했지.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진료실 녹음이었습니다. 의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기 치매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의사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선생님, 확실한 거죠? 진단서 빨리 부탁드려요. 보호자분, 진단서는 환자분 상태 보고 발급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래도 빨리요. 급하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집 명의 때문에요. 어머니가 정신 차리시기 전에 처리해야 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치매 환자한테 재산 맡기면 위험하다고.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들킬 수 없는 말이 들켰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알았잖아. 같이 하기로 했잖아. 나는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 당신이 먼저 집 얘기 꺼냈어. 엄마 치매니까 서류 처리하자고.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무너지는구나.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째,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손자 김도연에게 상속합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본인의 장남 이선우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예금 및 보험금 전액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건 우리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셋째, 장남 며느리 윤미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넷째, 차녀 이소연에게는 남편 유품 시계 하나를 줍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가 한 짓보다 나쁜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한 것, 날 요양원에 처박은 것, 내 통장을 훔친 것, 그게 더 나쁘지 않니? 아들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내가 날 용서했니?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내 물건 버리면서, 내 집 차지하면서, 그때 용서 같은 거 생각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정숙 씨께서 병원에 의뢰하셨습니다.
치매 진단 재검사를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오진입니다. 박정숙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오진 정정인지 기능 정상. 이게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뭘 하는지 보려고.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계획이었어. 비타민 먹는 척, 기억 못하는 척, 멍한 척. 다 연기였어.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어.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완전히 실격이야. 도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실까요? 그래.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도연이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셨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이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후련해.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버려지지 않으려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 기나긴 연기가, 고통스러운 관찰이 모두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작았지만 편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뭐니?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우야. 네, 어머니. 용서는 쉬운 게 아니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뉘우치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기다릴게요, 어머니.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자식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왔니?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반찬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엄마가 보내셨어요. 내 엄마가? 네. 할머니 드시라고. 소연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고맙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그냥 앞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냥 살아야지. 하루하루. 혼자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외로움보다 나쁜 게 있거든. 뭔데요? 배신. 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 맞는 거. 그게 더 아파.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가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알아. 내가 있잖아.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계산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 애만큼은 진짜구나. 도연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매인 척하던 날들. 녹음기를 숨기던 순간들. 거짓말을 견디던 시간들.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온 사람 선우, 미란.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진실을 알았다. 사람을 알았다. 이제 자유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일이 없었습니다. 관찰도 끝났습니다. 기록도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가는 거겠지. 피고 지는 거, 시작하고 끝나는 거. 저도 이제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석양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싸웠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야. 기억의 끝이었습니다. 치매인 척하던 기억, 배신당한 기억, 싸웠던 기억, 모두 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억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의 기억. 거짓 없는 하루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갈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끝까지 싸웠다고. 무릎 꿇지 않았다고. 나를 지켰다고. 눈을 떴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온전하게, 당당하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치매 환자가 되었을 때, 혼자가 되었을 때,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진심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저는 연기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봤습니다. 때로는 약한 척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잊은 척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의 복수담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뭔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또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